안녕하세요. 대한광통신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오늘 대한광통신의 흐름,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한광통신의 흐름, 지난주부터 쫙 올라와 준 다음에 이 자리에서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나 계속 올라갈 줄 알아서 매수했는데 아쉽다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것이고, 왜 도대체 내가 매수를 하면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여러분, 지금 대한광통신은 상승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앞으로 급등을 해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더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은 실적 발표라는 것이 나왔고 잘 나와줬습니다. 진짜 잘 나와줬어요. 자, 실적 발표를 보면서 올라갈 만한데 올라가지 않으니까 실망하셔가지고 매도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실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우리 조금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지켜보시기만 하시면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 도대체 왜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건지, 도대체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왜 지금 당장 급등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기에 더해서 그럼 언제쯤 상승을 해서 우리가 얼마쯤에 매도를 해보면 될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대한광통신이 상승을 못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일단은 대한광통신 종목명 앞에 붙어있는 이 경자라는 글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대한광통신은 투자 경고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언제까지냐? 지정 예고 관련된 공시를 살펴보시면은 8월 25일까지입니다. 일단은 최초 판단일, 해제 여부 최초 판단일이 8월 25일이기 때문에 이날 종가가 5일 전날, 15일 전날 기준의 일에 종가보다 45% 이상, 5일 전날보다는 45% 이상, 그리고 15일 전날보다는 75% 이상 상승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종가가 최고가, 그러니까 15일 중 최고가가 아니면 투자 경고에서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25일 전까지는 일단 투자 경고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급등 자체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상한선을 만들고 천장을 만든 상태에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상태다. 왜냐면은 이 투자 경고라는 것은, 여러분, 투자 경고 당할 정도로 상승을 한다라는 건 우리 대한광통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왜 투자 경고 지정되어 있는 상태냐? 결국 이 3번 항 때문에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대충 무슨 뜻이냐면은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 라는 뜻이고, 이것을 4일 이상 연속해서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당할 수가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단기간 급등을 했을 경우, 아니면은 이렇게 불건전 요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경우 투자 경고로 지정을 당할 수가 있는데, 급등을 하게 될 경우 천장이 좀 높아질 수는 있어요. 오히려 불건전 요건으로 지정이 돼버리면은 천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세력이 올릴 거면은 똑바로 올릴 것이지 도대체 왜 불건전 요건 만들면서 이렇게 천장을 낮추면서 투자 경고로 만든 것이냐. 이것은 세력의 마음이 급하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세력이 왜 도대체 지금 그렇게 급한 것이냐? 왜냐면은 지금 원하는 것이 딱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실적 발표 시즌이 완전히 종결이 나기 전에, 끝장이 나버리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차트를 조금 수정을 해두고 싶어요. 차트의 그림을 조금이라도 회복세로 바꿔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세로 바꿔두려면은 지금 제일 베스트는 어디까지는 가야 되느냐? 20일 추세선. 지금은 제일 바닥에 있는 20일 추세선이 상승으로 바뀌어서 60일을 골든 크로스에서 올라가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추세 그림을 보기만 하더라도 투자를 할 만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6월 중순부터 차트를 살펴봤을 때 6월 중순과 7월 초까지의 7월 딱 한 달 정도의 차트를 살펴보았을 때 이 두 종목 중 어떤 종목을 매수를 당장 하고 싶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딱 봤을 때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싶으세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바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저점 매수 기회. 그래서 수익을 챙긴다라고 하면은 크게 수익을 챙겨볼 만한 그런 절호의 기회를 잡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뭔가 위쪽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대한광통신보다는
대원전선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당장 차트 자체도 추세선 자체도 대한강통신은 60일 하락하고 있고 20일 좀처럼 상승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죠?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60일이 상승하고 있고 20일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한강통신보다는 대원전선 쪽을 조금 더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강통신 세력이 노리는 것도 그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만들고 싶은 그림 자체가 그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추세선 자체의 모습을 누가 봐도 좀 예쁘게 만들어 두는 거. 그게 일단은 제 일의 목표인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돈이 들어오고 있는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을 틈을 타서 추세를 다시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매수를 잡을 만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진짜 초보 개미들도 딱 봤을 때 대한강통신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려면은 그래도 20일이 60일 위쪽에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선택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개미들의 수심이 끊이지 않고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짧은 기간 안에 한 달이라는 시간 만에 이 추세를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라도 사용을 해서 뭐라도 이용을 해서 급등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레버리지 관련해서 돈이 풀려 나올 만한 삼전하고 하이닉스에서 돈이 풀려 나올 만한 조건 자체는 일단은 만들어 줬습니다. 일단 7월 말에 만들어 줬기 때문에 7월 말에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8월에 돈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회복을 하는 데 시작을 했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투자 경고를 언제나 그랬듯이 투자 경고를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너무나 대량 매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투자 경고를 생각했던 자리보다는 조금 빨리 지정당한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투자 경고 지정당한 상태에서 결국은 한번 해제가 되고 그 이후로 끝이 아니에요. 거래사의 감시가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재지정을 빌미로 삼아서 다시 한번 감시 기간에 10일 동안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되면 재지정 기간이 되면은 그때는 T-2일 기준으로 40% 상승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잡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급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공매도도 하고 더 이상 못 내려가게 막으면서 투심을 보호하면서도 안 움직이게 알뜰살뜰하게 구간 정하면서 개미는 털어가면서 지금 구간에서 안 벗어나게 만들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윗단에서 공매도 잔고를 쌓으면서 폭탄을 만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투자 경고만 해제가 되기만 하면은 그리고 며칠만 지켜보시기만 하시면은 결국은 다시 급등을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태다.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다라는 게 이게 지금 상황만 그랬었던 게 아닙니다. 이전에 대한광통신이 전에 5월에 진짜 엄청 급등을 했죠. 5월뿐만이 아니라 3월 들어서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때부터 투자 경고를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주가를 급등을 시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번에도 지금 이 구간에 머물러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못 올라가게 막고 있는데 저 바닥을 기준으로 T-15일 기준선 100% 상승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로 일단은 마지막으로 찍어 누른 후에 급등을 만들 수가 있다. 우리 이 지점을 노리셔가지고 한번 매도를 해보실 필요가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최대한 수량을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올라갔을 때 한 이 지점 정도 그러니까 이 투자 경고 기간이 벗어나기 전에는 지금으로서는 불건전 요건으로 투자 경고를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75% 상승선 정도 그 정도 선까지는 일단은 매도는 해보셔도 돼요. 나는 진짜 철저하게 수익을 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정도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일단은 수익을 챙겨보셔도 되지만 마지막으로 눌렸을 때는 절대로 도망가지 마시고 와 내려간다 더 이상 못 가려나 보다 하면서 도망가시지 마시고 일단은 매수를 해주셔라. 이렇게 매수를 해주시면은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폭발을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폭발을 할 경우 지금 머물고 있는 구간에서부터 보셔도 여러분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대한강통신은 파워가 조금 세게 올라가기는 했는데 3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2배 이상은 급등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짜 조심하실 부분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급등을 해도 3배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죠.
이 지점부터 7,500원 정도부터 3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결국 며칠 지나면 확 찍혀 눌리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 여러분 이때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왜 이때는 눌렸냐면은 결국은 똑같습니다. T-15일 기준으로 100% 이상 급등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닥을 기준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100% 이상 상승을 하는 그 정도 자리 딱 15,000원 정도죠. 7,500원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에까지는 다시 찍어 눌러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급등을 하도록 도웠다가 어떻게든 폭주를 하도록 만들었다가 세력이 만들 텐데 그것의 그 흐름에 올라탔다가 눌리기 전에는 T-15일 도달을 해서 찍혀 눌리기 전에는 일단은 한 번은 고점에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지점,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시지 않고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데리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데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하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최대한 매수를 해주세요. 지금 이 구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눌렸다가도 상승을 했다가도 다시 눌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 핑크색 선 안에 머무르면서 벗어나지 못해요. 천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매수를 해주셔도 된다. 일단은 그렇게 매수를 해주시고 우리 지금부터 신경 쓸 것은 매도를 할 때 애매하게 중간에 끊어가지 마시고 물론 2배 이상부터는 충분히 챙겨보실만 하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높은 지점에서 매도를 하셔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 힘들었는데 그거 조금이라도 보상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일단은 고점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챙기시고 눌렸을 때 다시 준비를 하시죠. 왜냐면은 이 눌리고 난 이후에도 이 거래세가 죽지 않고 그래서 거래세가 오히려 늘어났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렇게 거래세가 죽지 않고 잘 버텨주기만 하면은 다시 한번 2차 급등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오늘 장중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 대응 가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우시기도 하고 도대체 내 종목은 언제 터지는 것이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분명히 드실 것 같아요. 딱 1분간만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냉정하게 팩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행보를 하던 여러분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거대 자금을 굴리는 세력의 의도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델이가 그동안 어떤 변동성 장세에서도 고점이나 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 시장 분위기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세력이 어느 정도 조작도 가능하고 개미가 이것을 믿도록 호재가 터지면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개미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개미의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오데리는 최대한 차트 이면에 숨겨진 이 세력의 거대한 돈의 흔적,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돈의 흔적과 거래량, 그리고 그들의 의도,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세력의 목표가와 평단가를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개미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주가를 누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매도 폭탄 터트리면서 계속해서 누릅니다. 그런데 또 고점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종목 이제 잘 나간다. 괜찮다. 호재 터진다. 그러면서 불장이다 하면서 안 사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개미들 돈은 이곳에 묶어두는 거예요. 고점에 묶어놔가지고 또 그들은 그 고점 갔을 때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기고 개미는 여기에 물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경고도 마찬가지고 시장 과열하는 제도, 이런 제도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마저도 그 제도 안에서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종목의 차트, 심지어 주가, 시장 분위기, 종목 분위기 자체를 전부 다 흔들고 있는 게 세력의 본질입니다.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 번갈아 물들이면서 전형적으로 연출을 하고 그들은 그 사이에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상승하다가도 갑자기 눌리는 구간, 물론 단기 고점 찍고 개미들 모두 생각하기에 '아 이제 조정 들어가겠구나.' 그런 구간이죠. 그렇게 조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냥 들어갈 조정보다 더 강하게 찍어 누릅니다. 뭐로? 공매도로. 공매도로 찍어 누르면서 못 올라가게 막아요. 그러면서 거래량까지 죽이면서 '이 종목은 끝이다.' 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주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 세력이 공매도로 에너지를 쌓는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 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 생각에 드라이브 걸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위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시키면서 끌어올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투자 경고로 지정당하죠. 이런 속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투자 경고 당하면은 주가가 밀린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개미들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투자 경고마저도 앞에서 얘기 드렸던 대로 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시면은 개미 털기를 한 번도 아니고 세 구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합니다. 이렇게 개미를 털어내면서 이 윗구간에서도 다시 매수를 하면서 그들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구나. 아, 또 급락을 하는구나.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런 뉘앙스를 줘놓고 결국은 빨리 회복시키고 갭상승 시켜서 또 찍어 누르고 이게 이 투자 경고 당하게 되면은 주가 당장 눌리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이다라고 인식한 개미를 털어버리고 있는 세력의 의도에 휘둘려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또 이 윗구간에서 공매도로 여기에 또 개미를 묶어둡니다. 더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개미를 묶어놔요. 그리고 고점에서 털어버린다. 그리고 그 털기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음 구간으로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이 과정을 반복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저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3,900원, 4,000원 안 되는 가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간에서 다 털리세요. 물량 전부 다 뺏기십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은 챙기시죠. 그런데 고점 찍어봤자 10,000원. 분명히 크게 수익은 챙기시지만 10,000원의 끝을 내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30,000원까지 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의 의도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력이 진짜로 드라이브를 걸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종목 판단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게 복잡합니다. 기저에 깔려있는 거래량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것만큼 중요한 공매도 잔고 어느 정도 쌓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실제로 수급이 빠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세력이 쥐고 흔들고 있는 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들에서 최대한 물량을 뺏기지 않으려면 세력이 지금 구간에서 만들고 있는 평단가 구간 그리고 찍어 누르는 그 구간까지 알아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혼자 이런 것을 여러 종목들 전부 다 챙기면서 알아보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번히 우리는 이 정신없는 호가창이 번쩍이는 이 정신없는 장중에서 결국은 여기는 고점 같다 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 매도를 하시고 여기가 저점 같다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의 의도에 당하시지 않도록 오데리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도 지점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그들의 의도를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모든 종목 전부 다 빠르게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위해서 오데리가 이 리포트를 정리를 해서 이미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오데리의 리포트 안에는 장중에 주가가 어느 지점에 가 있을 때 세력의 의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그 지점, 목표가, 대응 전략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지점에 있어. 에너지 정리하고 있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강력한 호재로 급등을 하든지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숨고르기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우리 기술도 이후에는 숨고르기를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미 이 숨고르기를 마치고 저 바닥에서 다시 급등을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빠르게 출발을 할 만한 종목들 3개까지 리포트에 같이 정리를 해서 묶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시장 방향성 못 잡고 헤맬 때 우리는 이 후속주들, 지금 준비 끝마치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점을 하셔서 저점에서 선점을 하셔가지고 순환매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이 판을 깨부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 종목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중장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단기 대응은 앞에서 다 얘기를 드렸고 이제 세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대형광통신 같은 경우는 이때도 투자 경고 당했고 이때도 투자 경고 당했고 이 윗단에서도 투자 경고 당했습니다. 결국은 투자 경고 당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대형광통신이 이 세 번, 네 번 투자 경고를 당하면서 전부 다 보여준 거나 다름없는데 자, 여러분 이 마지막 투자 경고 당할 때 그 지점을 보시면 딱 지금 자리예요. 지금 자리보다 약간 위쪽에서 에너지 정리를 하고 확 치고 올라갔을 때 31,000원까지 올라갔죠. 이때는 이제 점점 그런 거죠. 세력이 투자 경고를 활용을 해서 물론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걸 몇 번씩 연속을 할 수가 있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이전에 4번까지 갔었어요. 4번까지 가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것도 어지간한 선이고 이제 3번, 4번 넘어서면은 감시소가 그냥 알겠죠. '아 얘네가 그냥 움직이고 있구나. 이 투자 경고 노리고 급등 노리고 세력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알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때는 불건전 요건에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번 투자 경고 당하면은 천장이 낮아집니다. T-5일 기준 이번에 75%로 내려와 있고 T-15일 기준 아니죠. 5일 기준 45%, 15일 기준 75%로 내려온 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투자 경고가 여러 번 반복이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닫혀요. 그렇게 되면 슬슬 세력이 재미가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점점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것인데 자, 일단 어찌 되었던 지금은 그 이전에 움직였었던 것보다 살짝 아래 구간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번에도 급등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이전만큼 고점까지는 가진 못할지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고점 언저리, 정고점 언저리인 27,500원 그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노려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섣부르게 매도를 하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좀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우리 대한광통신 실적 발표했죠. 딱 보시면은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와줬습니다. 괜찮아요. 매출액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확 상승을 해줬으니까 분명히 괜찮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실적에 대비해서도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대한광통신에 진짜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다리던 거. 얘네는 만년 적자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종토방에서 그 네거티브 정책을, 이 정책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내러티브를 펼치고 있는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 만년 적자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 내러티브를 펼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이거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굉장히 실망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오랜만에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는데 도대체 왜 급등을 못하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실망을 하셨을 건데 지금은 여러분 일단은 세력의 주도하에 세력이 이 완전 고삐를 틀어쥐고 투자 경고에서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천장을 지켜내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일단은 조금 답답하실 수 있더라도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고 도리어 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금요일 날 되면 여러분 12,530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 절대로 도망가시면 안 돼요. 갑자기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훅 내려가서 11,7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이때는 매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완전 잡주라서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 연두색 선을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T-15일도 따지고 T-5일도 따져야 돼요. 그런데 원래라면은 바닥에서부터 상승을 하고 이 멈춰있는 기간에 따지기 때문에 T-5일은 어차피 추가 급등을 안 하니까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으로선 위험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의 T-15일이 지금으로서는 살짝 위험합니다. 보시면은 내려오던 추세 바닥부터 원래 이 작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세력이 움직일 때 첫 번째부터 투자 경고를 노리진 않아요. 일단 투자 지정 예고 정도? 이 정도까지만 바라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차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상승의 차트를 만들어 놓고
급등을 시켜야지 조금 더 이 상한선이 천장이 확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상승의 차트를 만들어 두고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락을 하고 바닥을 찍고 돈이 흘러 들어오고 빨리 움직여야겠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는 깜빡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투자 경고를 이전에도 한 4번씩 만들었었던 걸 싹 잊어버리고 또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건전 요소로 너무 빨리 지정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경고가 원래는 이 15일 지나고 다음 15일쯤을 좀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15일에 잡혀버리고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서 잡혀버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T-15일 종가를 보면은 이 연두색 선,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T-15일의 천장이 낮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해서 낮아집니다. 언제까지? 이 하늘색 선이 T-15일이 되는 날. 그날이 언제냐면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T-15일 선 그 기준인 제일 저점, 제일 바닥이었었던 7월 30일 종가 7,160원 기준으로 75% 상승한 자리. 그 자리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상태예요. 그 자리가 어디다? 12,530원입니다. 그래서 눌릴 수 있어요. 그 틈을 타서 더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포기하지 마셔라. 그때 우리의 투심이 방어를 해주기만 하면은 매수 잡으면서 버티기만 하면은 핑크색 선 딱 이틀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후에 이틀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정도 되면은 갑자기 급등을 해서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물량 덜어내지 마시고 눌린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매수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한강통신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대한강통신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버텨주는 것 같다, 나쁘지 않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급등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